어딜 보면 되노? 요거 보고 얘기하면 됩니다. 日本から来ました、さき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일본 어디 지방에 살아요? 나고야. 나고야는 못 가봤네. 멀리서 온다 고생했어. 일본 분들이 보면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많이 물어봐서 항상 이렇게 필기를 하더라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줄게요. 예쁜 얼굴이에요. 저 귀염상도 있고 약간 토끼 이빨이잖아. 별로구나. 자, 물어볼까? 이빠라빠빠뼈. 본인이 보면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턱이 좀 달라요.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보면 여기 귓볼이 있잖아. 귓볼에서부터 여기 아래쪽 턱까지 여기랑 요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로 이렇게 재보면 통상적으로 2.2에서 한 3cm 사이를 남겨요. 좀 넓게 얘기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2.2에서 2.5 정도를 남기지. 그게 제일 자연스럽고 좀 효과도 보고. 그리고 또 한 개는 사각턱뼈가 벌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목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 사각턱뼈가 목에 붙어 있으면 길게는 3cm까지도 남겨요. 많이 자르지 않는다는 얘기고. 본인 같은 경우는 턱뼈가 목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각이 그래도 90도에 좀 많이 가까워서 2.2cm에서 2.4cm 정도를 남기려고 합니다. 이 조금 이렇게 약간 이게 좀 이런 거 있잖아. 스고이, 스바라시. 이야. 아니, 못 들었어. 영상을 많이 봤어. 사각턱 턱수술이라고 하면 이렇게 옆을 잘라요. 이게 1단계. 이거 자르면 옆에서 봤을 때는 각이 좀 작아지고 사이즈가 줄어들고 정면에서 길이가 좀 짧아지는 건 있는데 정면 효과는 없어. 그래서 정면 효과는 옆부분에 폭을 갈아서 정면에서 보면 이게 폭이 슬림해지지. 손가락 한번 줘봐봐. 손가락. 이거 왜 축축하노? 자, 이 손가락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 볼록하잖아. 꺼져 있고 볼록한 게 느껴져요. 이렇게 굴곡이. 말을 통해야 되네. 이건 좀 해야지. 이게 지금 둘이 손잡고 말을 하고.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을 주로 갈지. 꺼져 있는 데는 안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전체를 가는 거야. 전체를. 본인은 여기 뒤쪽이 이 부분이 볼록, 많이 볼록해. 이 부분. 대부분은 여기 중간이 볼록해. 여기. 폭을 좁히는 거는 이걸 갈아서 좁히는 거야. 갈아서. 근데 간다는 게 1, 2mm 가는 것 같겠지만 5mm, 6mm 정도로 가는 것도 많이 가지. 그러니까 효과는 확실히 있죠. 사실은 쉐이빙이지 절골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잘랐어. 톱으로. 그렇게 하면 정교하지도 않고 결과가 안 좋아서 지금은 일일이 다 이렇게 갈아내는데 외척 피질 쉐이빙이 되지. 여기 측면을 가는 목적이 첫 번째는 올라간 폭을 좁히는 거. 귀 밑이 될 수도 있고 중간쯤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턱끝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약간 넓어 보일 수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좀 턱끝과 균형감 있게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있어. 굴곡이 있으니까 굴곡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99%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99% 이상. 뼈를 그러면 갈면은 이 뼈에 두께가 있을 거니까 계속 갈다 보면 신경까지도 노출이 되겠지, 그지? 자, 요게 사람의 얼굴 뼈면은 신경이라는 거는 뒤쪽에서 내려와서 중간을 지나가다가 턱끝쯤에서 나와요, 밖으로.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뼈를 갈아주는 측면 부분에 신경이 안에 있어. 근데 그 신경이 바로 요거야. 노란색으로 표시된 여기 신경이야. 신경은 뼈에 좀 깊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안쪽 벽에 좀 가깝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갈아준다는 거는 뼈의 껍질을 가는 거지 속에 있는 스폰지 같은 뼈까지 모두 갈아주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뼈라는 거는 바게트 빵의 껍질이 딱딱하고 안에는 퍼석퍼석한데 뼈도 아주 비슷해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딱딱한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스폰지 같은 게 있는데, 신경은 안에 스폰지 같은 푹신푹신한 뼈 속에 있기 때문에 신경이 노출될 일은 절대 없어. 그렇게까지 안 하지. 너무 많이 자르지 않지. 그게 끝인데. 많이 안 자르도 괜찮아.
많진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치아 위치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약간 미세하게 움직여서 교합이 안 맞을까 봐 걱정하지만 치아가 위치가 옮겨지진 않아. 결론은. 왜냐하면 치아 뿌리는 푹신푹신한 뼈 속에 꽤나 깊게 튼튼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뼈를 자르는 과정도 그렇지만 옆에서 갈아주는 과정을 해도 이 퍼석퍼석한 뼈 속에 있는 치아 뿌리를 약하게 하진 않아. 물론 초반에 이제 근육도 붙고 그 안에 이제 출혈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퍼석퍼석한 뼈 속에서도 미세한 뭐 염증 반응도 조금씩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좀 이제 팽창되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의 치아 위치가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건 100% 돌아와. 이게 한 번씩 보면 이빨이 옮겨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지. 이렇게 호수 빼는 거를 무섭기도 하고 보기 좋지도 않고 아플 것 같고 안 했으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중요한 게인데, 광대 수술은 뼈를 자르고 모으는데 광대 속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열어보면 여기 이렇게 비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크기도 다 달라요. 광대를 하면 이 열렸다가 다시 붙여서 나사를 고정하는 건데, 그럼 이 안쪽에 피가 고이게 돼. 그러면 여기 안쪽에는 잘 보면 콧구멍으로 통하는 연결 통로가 있어. 쉽게 얘기해서 하수구에서 배수 통로. 그래서 광대에 피가 고이더라도 목 뒤로 콧구멍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가 고이는 일은 없는데, 사각턱은 그런 이제 배수 통로가 없기 때문에 입안에 이 부분에서 그냥 고이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건데 모든 사람이 넣진 않고, 피는 주로 어떨 때 나냐면 박리를 많이 한다고 피가 많이 나고 이건 아니야. 박리를 적게 한다고 피가 적게 나니까 호수를 안 넣는다고 얘기하는 병원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말장난이고, 그 다음에 뼈를 이렇게 사각턱을 자르는 거, 이거 한다고 피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사실 호수 안 넣어도 되는데, 그럼 어떨 때 나냐면 측면을 갈아줄 때, 외측 피질 쉐이빙 할 때 이때 피가 좀 스물스물 올라와. 그것 때문에 입안에 호수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제 위주로 하고 갈아주는 걸 많이 안 해도 되거나, 갈아주는 걸 했는데도 괜찮게도 피가 별로 안 나면 호수를 안 넣어도 돼요. 호수는 모든 사람이 넣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루 정도 지나면 한 이 정도 피가 고여 있거든. 그걸 밖으로 빼내면 여기가 그만큼 덜 붙는 거니까 회복 기간이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호수를 넣는 거지, 피가 좀 적게 나거나 이러면 호수를 안 넣어도 돼요. 전체적인 얼굴의 수술, 꼭 윤곽 말고 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으면 가장 메인은 단단한 부분을 변화를 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근육은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는 게 원칙이야.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육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뿔룩한 사람들이 있지. 근육이 유독 많이 발달된 사람들. 여기 보면 파란색 있지? 파란색. 사각턱 근육이 붙어있는 부분이에요. 본인은 보면 여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것 몇 개 물어볼까? 스고잉. 쉽게 생각하면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근육을 냉동고기 썰듯이 이렇게 잘라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살아있는 이제 근육은 다발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 했잖아. 그래서 사각턱 근육을 그렇게 자르는 수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 15년쯤 전에는 성형외과에서 어느 순간에 약간 유행처럼 도는 적이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피가 많이 나고 울퉁불퉁하고 균일하지도 않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쑥쑥 꺼지고 표정을 지을 때 되게 이게 막 포도주름처럼 주름이 잡히고, 이래서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르는 수술은 사실은 안 하는 수술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상담을 다니다 보면 사각턱 교근 축소를 한다고 말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볼록한 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뼈를 많이 갈아줘야 돼.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근육이 줄어든 것처럼 슬림해 보여. 두 번째는 뼈를 이렇게 자르다 보면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부피가 퇴화돼. 또 한 개는 요 속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요 신경을 마비를 시켜서 일시적으로 이게 좀 줄어드는 효과도 물론 본다. 그 세 가지 효과지만 제일 메인은 근육 밑에 있는 요 부분에 뼈를 갈아주는 거야. 이게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오래 걸리지. 윤곽 수술이 얼굴에 하는 수술 중에서는 위험한 수술 분명히 맞지. 양악 수술이 있고 윤곽이 있으면 양악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양악이라는 거는 여기 뒤쪽에 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출혈 때문에 위험한 건데, 윤곽은 광대랑 턱끝이랑 사각턱 바깥쪽에 있는 뼈를 하는 거라서 눈으로 보면서 수술하니까 출혈 같은 게 생기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지. 분명한 거는 큰 수술도 맞고 위험성이 있는 수술이지만 내가
15년 동안 수술을 했는데 혈관이 다쳐서 피가 나서 아니면 전신마취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걱정 안 해요. 보톡스는 본인처럼 이렇게 근육 있는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은 맞으면 여기에 들어가니까 슬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1차적인 효과인데, 문제는 귀 밑에는 볼록한 거는 좋아지지만 그 바로 밑에가 처지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면 여기가 넓어 보이던 게 이쪽이 넓어 보이게 돼요. 물론 젊을 때 한 두세 번, 세네 번 맞는 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막 1년에 한두 번씩 맞는다 그러면 보톡스를 멈추고 차라리 윤곽을 해야지. 보톡스 계속 맞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민해서 계속해서 좀 슬림한 느낌을 만들고 싶고 하면 뼈 수술을 해서 균일하게 골고루 줄여야지. 今回先生に手術を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になってすごく緊張しているんですけど期待感もあって頑張ってほしいなって思って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잘해줄게. 일본에서 제일 예쁘고 세련되게 해줄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